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을 3월 18일로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도 한참 뒤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성재 장관 측의 김재훈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변론 기일을 그렇게 뒤로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 사유도 없다. 국회가 의결 이전에 자체 조사로 확인해서 소추 사유를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지금에 와서 비로소 증거 조사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 이는 마치 검사가 일단 공소 제기부터 해놓고 공소 사실은 차후 법원 심리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각하함이 상당한 사건에 변론 기일을 잡는다는 것 자체도 의문이지만 100번 양보해 변론 기일을 잡으시더라도 제발 신속하게 다시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요, 그 당사자는 그때부터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늦게 만약에 이걸 결정을 내려준다면 그때까지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민주당이 줄탄핵을 통해서 노리고 있는 게 그런 국정마비일지 모른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여러 번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 탄핵 사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고 나서 나중에 뭐 헌재에 가서 뭐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그때는 뭐 우리 신경 안 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사태를 맡고 있는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된 게요 12월 12일입니다. 그동안에 쭉 그냥 묵혀뒀다가 변론 준비 기일을 2월 24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변론 기일을 3월 18일로 잡은 겁니다. 무려 96일간 직무정지가 됐고요. 3월 18일로 끝날지 안 끝날지 모릅니다. 첫 변론 기일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자기가 이 탄핵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첫 번째가 96일만, 석 달 만에 벌어진다. 직무정지가 계속된 거죠. 자, 이게 누가 봐도 부당한 거 아니냐. 어차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심지어는 헌법재판관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는 것도 탄핵 사유냐? 박성재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헌재에서 이렇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안을 질질 끌면서 길게 기일을 잡아놓고 정말 어찌 보면 직무정지를 오랫동안 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충분히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대해서 헌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근데 문제는 헌재가 그러면 다른 사건도 워낙 뭐 한꺼번에 민주당이 줄줄이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헌재로 보냈기 때문에 바빠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무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뭐 불공정하다, 이건 뭐 그동안 하도 많이 여러 군데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는 헌재 이기주의 뭐 이런 것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숫자상으로 정말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왜 불공정한지 그냥 말로만 불공정을 떠들지 말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우선 자, 민주당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죠. 이재명 대표 기준으로 따져보자고요. 이재명 대표 기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빨리 인용이 되고, 탄핵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거는 될 수 있으면 늦추면 좋고,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빨리 임명되면 좋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헌재가 거기 그런 기준에 춤추고 있다.
자, 제가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거 얘기를 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서 업무에 복귀하는 거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요소입니다. 아, 또 누명 탄핵 하나 또 기각됐네. 그동안에도 검사 탄핵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졌어야 하는데 지금 안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른 척하고. 저는 유권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선거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누명 탄핵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 이재명 대표로서 빨리 진행됐으면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마은혁, 요 두 가지 아닙니까? 자, 그래서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지난 12월 14일에 시작이 됐고 첫 번째 변론은 1월 14일에 시작됐죠. 딱 30일 만에 첫 번째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그렇죠? 그건 뭐 30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또 마은혁 거 한번 보시죠. 1월 3일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월 3일. 그리고 나서 원래 2월 3일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딱 30일 만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 변론을 한번 재개해달라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2월 10일에 한 번 더 변론을 재개한 거죠. 변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딱 30일 만에 첫 번째 변론을 열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려고 했다. 3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도 30일 만에 첫 번째 변론을 열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탄핵 사건은 30일 정도의 첫 번째 변론을 연다. 중간에 변론 준비기일 거치고 변론을 연다. 뭐 이런 원칙이라도 있는 거냐 도대체. 응? 이런 거고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그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건을 봤더니 다른 사건은 다 이재명 대표 기준으로는 불리한 겁니다. 왜? 줄탄핵, 누명탄핵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일 아닙니까? 뭐 지난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 얼마 끌었습니까? 거의 뭐 5개월, 6개월 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기각됐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자 보시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거 대표적인 누명 탄핵입니다. 근데 이게 탄핵부터 첫 번째 변론까지 무려 54일이 걸렸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헌재에서 기각돼서 복귀하면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겠죠. 그래서 미룬 거 아니냐. 응? 윤석열 마은혁 건은 30일 만에 첫 번째 변론을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건은 왜 54일 만에 2배 더 시간을 끌었느냐. 결국 이재명 대표 기준 아니냐. 그 지적에 저는 헌재가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못하겠죠. 30일과 54일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런가 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검사 탄핵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사실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아니 검사가 설령 누구를 좀 봐주기 위해서 뭐 불기소를 했다고 쳐도 그거에 위법, 위헌 이런 걸 어떻게 입증하죠? 그건 뭐 검사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 전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뭐 항고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법률적 구제장치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법률적 구제장치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탄핵 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는 법률적 구제장치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그냥 탄핵 누명이죠. 거의 누명 내지는 정치적 공세용 탄핵이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이다. 거기에 저는 이의를 달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창수 등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거 뭐 사실은 변론을 할 것도 없는데 첫 변론이 며칠 만에 잡혔느냐? 61일 만에 잡혔습니다. 61일만.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마은혁처럼 이재명 대표에 유리하거나 뭐 또는 헌재에 유리하거나 한 거는 30일 만에 변론을 잡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불리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다 거의 2달 만에 잡는다. 내지는 3달 만에 잡는다. 미룬다. 이런 얘기가 여기 명확하게 수치로서 증명이 됐다. 그럼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자, 탄핵 심판안을 심리하는 순서라는 것은 정말 무조건 재량이냐? 물론 180일 이내에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내 맘대로다.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몰려서 여러 가지가 쌓여 있으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뭐 들어온 순서대로 하든가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중요도 순서대로 한다든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보면 아무리 제가 따져봐도 결국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순서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에 유리하면 짧게 잡고 불리하면 길게 잡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불공정하다. 이거를 이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숫자로서 명확하게 이거는요,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라는 게 결국은 이게 법률이냐? 법률은 공정해야 되는데 결국 이거 정치 아니냐? 이걸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팀이 아닐까? 문영배 아닐까? 이런 어떤 절차적 불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문영배 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관들도 한번 들여다보고 왜 이런 절차적 불공정이 생기는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그 다음에 그게 불공정이 정말 심각하다 하면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각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